네, 안녕하십니까. 세움학원에서 경기고 통합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2학기 중간고사 경기고반 수업 관련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5년도 1학기와 그리고 26년도 1학기에 시행하였던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하고 기말고사를 이제 봤을 때 모두 다 객관식 20문항에 서술형 문항은 이제 많으면 7문항부터 적으면 4문항까지가 시험 문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문항은 한 5문항에서 7문항 사이, 중문항은 한 10문항 정도, 그리고 이제 하문항은 좀 7문항에서 더 많으면 한 10문항까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르게 배치가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간고사 대비해서 확실히 기말고사 때 난이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특별히 더 높았던 거는 올해 진행하였던 1학기 기말고사는 정말 최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짧은 순간 동안, 그러니까 35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24문항 자체를 다 푸는 게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시험지고요. 특별히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다른 문항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년도에 진행했던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땠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었습니다. 사실은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은 난이도가 더 높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과 그리고 지구과학 1에 나왔던 개념들이 그대로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파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진행하였던 물화생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좀 결론을 내려봤는데, 일단 물화생지에서 봤을 때 이제 물리하고 저는 생명과학 파트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트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물리 파트가 매우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개념만 나온다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개념들이 복합해서 하나의 문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식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량적인 계산 압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료 변형 자체를 좀 많이 극대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했던 친구들만 시험지를 봤을 때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는 쉬웠던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성 자료들을 거의 해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수를 좀 유도하는 선지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명과학 파트인데 이번 1학기 기말고사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생명과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문 해석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문의 길이 자체를 단순하게 이렇게 짧은 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글 자체가 아예 길었기 때문에 이걸 독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술형 지문 같은 것들을 출제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험 탐구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줄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세부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핵심 파트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컸던 게 낯선 수능형 자료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교과서나 저희가 그냥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문제집을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고2, 고3에 나오는 모의고사나 실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자료에 대한 깊이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자체에 저는 피지컬들이 좀 많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바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장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떠한 개념들이 연계되는가를 잘 추론했어야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저는 1학기 때 결국 저는 총 3가지 정도가 오답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타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35분이라는 시간 동안 객관식은 20문항, 서술형 문항은 한 4문항에서 7문항 가까이 되는 문항들을 풀어야 되는데, 이 타임 관리 자체가 내가 아는 것과 시간 내에 푸는 것은 저는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저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좀 기계적인 시간 안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희 친구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는 그래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풀고 그 다음 서술형에 갔는데 서술형을 써야 되는 문장 자체가 너무 길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배점 서술형 자체를 많이 놓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낯선 자료에 대한 해석력입니다. 앞서서 보다시피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거에서 이제 처음 보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자료들을 보고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내가 해석을 한다가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 관측 자료나 그리고 내가 처음 보더라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떠한 개념과 연계성을 가지는가를 계속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대비 전략으로서는 결국 즉각에서 즉석에서 이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피지컬 자체를 길러주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결국 여러 번에 걸친 시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소수령 접근에 대한 누락에 대해 감점 요소들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만 보고 아 이렇게 써야지 하고 그냥 바로 썼다가 감점당하는 요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출제 원리에 맞추어서 좀 정밀하게 서술형을 작성하는 훈련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시험을 볼 때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테스트 진행할 때도 그러한 훈련이 가장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2학기 때는 좀 어떠한 부분들이 시험 범위로 나오고 그리고 좀 어떻게 대비할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통합과학 2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물화생지가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쭉 있는데 역시나 이제 화학 파트가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곳이 통합과학 2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과 에너지원에 관련지어서 좀 전자기 유도 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의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에서 지질시대에 대한 이야기나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난이도 높게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난이도 높은 파트만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화학 파트, 그리고 물리 파트, 그리고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에서 각각 가장 난이도 높은 파트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과학 파트 처음과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에서 산화환원 그리고 물리 파트의 발전과 에너지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과 에너지는 약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실제 시험을 저희가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는 그러면 화학과 물리가 가장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부터 좀 먼저 대비를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이제 가장 대표 파트인 산화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작년 문항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색도를 통해서 표현을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추론하는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좀 전자 이동이나 그리고 모색도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리고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확인을 하고 왜 여기에서 꺾인 지점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대비를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전자기 유도 파트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동일하게 뭐 이렇게 자석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일을 주고 유도하는 문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이제 주간지나 테스트를 통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고 시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이야기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컨셉. 결국은 개념 자체를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잡고 다이아그램, 모식도로 좀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번만 보고 끝나자가 아니라 개념을 보고 그 개념들을 같이 상관관계를 우리를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서 고난이도 문제를 봤을 때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념이 나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암기를 바탕으로 구조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 구조화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문제 해결력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계획을 보시게 되면 첫 주차 때 이제 산화와 환원 화학 파트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 2주차 때 발전과 에너지원 물리 파트를 나가보자 합니다. 1, 2주차 때 결국은 화학 파트와 물리 파트를 미리 나가서 이 부분을 한 번 보고 끝난다가 아니라 매 주차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조금 더 투자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 4, 5, 6주차에 걸쳐서 이제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는 이제 순서대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직보 때는 이제 저희가 필터라고 하여서 OX와 결국은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이제 가로넣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핵심 파트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문장 구조 능력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자 하기 위해서 필터 문제를 풀 예정이고요. 고난이도 문제풀이까지 이제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화학 파트나 물리원이나 그리고 뭐 지구과학 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고난이도 개념 자료들이 다 같이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지 주간지하고 하드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지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하드 주간지 같은 경우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또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개의 주간지를 같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나 그리고 난이도별로 일부러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어려운 문제까지 단계별로 우리 아이 친구들이 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고 끝난다가 아닙니다. 1주차 때 배웠던 내용이 매 주차마다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난이도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실제 시험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OX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점검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 관리적인 측면인데, 우리 친구들이 결국은 혼자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위해서 저는 수업 전후 이제 30분 그리고 주중에 클리닉을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중 클리닉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하고 좀 같이 연락을 하면서 소통하여서 정확하게 맞는 시간을 좀 정해서 그때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클리닉을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친구들마다 개념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문제풀이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이나 줌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단 하나도 누수 없이 마지막까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저희 통합과학2 경기고 수업은 8월 30일 일요일 날 6번의 수업과 한 번의 직보를 통하여서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념서 같은 경우와 그리고 이제 주간제 그리고 누적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내신 정적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 끝까지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게 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